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당선인이 박 대통령 사저로 들어가는 가로 세로 연구소가 옥상에서 촬영한 장면인데요. 정치 기간이 짧아 팬덤층이 없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라도 우파 통합을 위해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 예방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권영세 부위원장이 배석했고 대화 시간은 50분 정도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 사저를 나온 윤석열 당선인은 잠시 차에서 내려 박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을 보려고 모인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나온 뉴시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 대통령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호칭하는 것에 대해 공영방송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진행자 김종배 씨가 반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부르는 것에 항의하고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고 한다라며 김종배 씨는 하태경 의원이 박근혜씨라는 호칭에 대해 묻자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MBC 회사 차원의 호칭 정리가 있었다고 답하여 청취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조는 좌파 성향인 한겨레 신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부르며 박근혜씨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7조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을 때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 법이 정한 연금이나 비서관, 운전기사를 둘 수 있는 예우,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의 지원과 같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준용 확대 해석하여 공영방송의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파 매체에서 추후 마음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호칭을 박탈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호칭 정리는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한 것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한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은 방송 내내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논하면서 박근혜씨라는 호칭을 남발했지만 지난 4월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라고 깍듯이 표현한 바 있다라며 이렇게 MBC만 홀로 앞장서 박근혜씨라는 호칭을 고집하다가는 공영방송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민을 세쳐받아 먹는 공영방송의 부적절한 처사를 질타했습니다. 이제까지 친좌파 성향의 행보를 걸어왔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결국 검찰 제도가 형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장 여러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친문재인 정권의 중견 노릇하던 김오수가 갑자기 민주당에 반기들며 왜 이런 변심을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검찰총장 사퇴 후 검찰에게 그나마 전관 예우라도 받아 변호사로 활동이라도 하려면 배신자 낙인 찍히기보다
검찰 편에 설 수밖엔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로 불려왔던 정의당마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비판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다시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변경, 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또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 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외국인 숫자가 약 12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중 78.9%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의 한국인 영주권자는 이 같은 투표 권한이 없는데 반하여 대한민국만 중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영주권은 거주할 수 있으나 그 나라 투표권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나요? 라며 제발 외국인에게는 선거권 박탈하자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누가 선호해 만들었을까요? 좌파가 곳곳에서 설치고 다니니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 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처리 등 회계 집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11일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가 친정권 활동을 벌이며 받은 국고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 비위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회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회계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사업부터 모니터링 작업을 우선 적용하고 추후 시민단체의 기부금까지 이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문제는 2020년 정의개혁연대 약칭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이 수억 원대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월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감사 프로세스 처리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시민단체 회계 모니터링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감사원이 세밀하게 검증해보겠다는 의지를 인수위에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을 감독하고 환수하는 작업은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도 시민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 지출 내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는 1만 5천여 개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체 시민단체 중 최소 10%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최소 1,500개 이를 정도로 많아서 그동안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보조금만 받고 점검은 안 받는 환경이
정의연 사태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미향과 정의개혁연대 전신정대협 간부가 2013년부터 7년간 유령 직원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 23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국가재정과 경제 상황을 폐허, 싱크홀이라고 지칭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윤석열의 새 정부가 절묘한 대책을 내놓길 바라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돈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새 정부의 처지와 무관치 않기 때문인데요. 한 인수위원은 과거 정부의 곳간 열쇠를 넘겨받았더니 밑에 싱크홀이 있고 그걸 살짝 덮어놨더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말마다나 곳간에 돈 쌓아두면 썩어서 돈을 다 사용했나 봅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맹폭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2배 이상 늘어났다라며 이렇게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힘들다.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라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이나 매달 서너 번씩 지속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